엄마 덕에 영어 성공한 아이가 보통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정 책을 골라주는 것은 읽기와 관련된 아이들의 태도에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가 책을 안 읽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엄마 덕에 영어 성공한 아이가 보통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행착오 경험을 통해서 특정 시그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 공부하면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중요한 위험 시그널이니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하는 대로만 계속시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 등장인물의 흥미가 별로 없고 그들의 감정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아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보다 사실적인 내용에 더 관심을 갖는 아이, 반대로 이야기의 전개에 관심을 갖고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는 아이, 지식과 정보에 대한 글에는 흥미와 관심이 없는 아이. 혹시 우리 아이는 어느 쪽에 해당되나요? 우리 아이는 영어책만 보면 짜증을 내요. 영어 독서 시간이 매일 전쟁이에요.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그 말을 하는 학부모님은 아이의 지향성과 맞지 않는 책 읽기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 자녀교육서 초등영어 6에 소개된 관련된 놀라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인 서연이와 민준이는 2살 터울의 남매입니다. 누나인 서연이는 영어책 음원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푹 빠지곤 했지만 동생 민준이는 영어 독서 시간만 되면 지루해하며 집중하지 못했죠. 부모님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단순히 영어에 대한 능력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언어 능력이 있고 특히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고 민준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라고만 생각했죠. 민준이의 영어에 대한 태도나 실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민준이가 우연히 동물 그림이 가득한 영어책을 보고 흥미를 보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동물, 자동차, 우주 등 민준이가 평소 좋아하던 주제의 쉬운 영어책과 단어 카드를 노출해봤어요. 놀랍게도 민준이는 이전과는 달리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영어 단어도 자연스럽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준이의 영어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었고 이제는 영어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변화하면서 2살 많은 누나가 보는 영어책보다 더 어려운 영어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남매의 엄마 아빠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관심사와 성향에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남매도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영어책을 유창하게 읽는 옆집 아이가 읽었던 책 또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성공적인 영어 읽기 독립을 한 아이가 읽었던 도서 목록을 그대로 가져다가 읽히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는 기대보다 훨씬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왜 우리 애는 영어를 싫어하지? 이러다가 영영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시곤 하죠. 영어 학습, 특히 읽기 영역에서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리 지향과 지식 정보 지향은 단순히 아이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덕에 영어 교육에 제대로 성공한 아이가 보통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 경우가 많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첫째 아이의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 이런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에 눈을 뜨게 되니까요. 이 2가지 지향성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리 지향은 이야기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하는 것을 선호하며 픽션 작품의 흥미를 느끼고 몰입합니다.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야기 전개에 관심이 많죠. 즉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을 통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성향입니다. 지식정보 지향은 사실적인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영어를 학습하며 넌픽션 텍스트를 선호합니다. 과학, 역사, 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영어로 습득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 과정에서 지식 확장과 동시에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죠. 이 2가지 성향의 아이들은 완연하게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 성향에 맞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영어 학습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스토리 지향의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대표적인 추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 지향의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대표적인 추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단계별 추천 도서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초등영어 6 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의 영어 읽기에 있어서 스토리 지향과 지식정보 지향이라는 두 가지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책을 골라주는 것은 읽기와 관련된 아이들의 태도에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가 책을 안 읽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아이의 영어 학습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아이의 지향성과 맞지 않는 책은 읽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큰 벽에 부딪힌 듯한 저항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 지향적인 아이에게 계속해서 백과사전식의 지식정보 책만 준다면 아이는 책을 피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반대로 지식정보를 선호하는 아이에게 계속 동화책만 줄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는 단순히 그 책 한 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점차 영어책 읽기 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향이 둘 중 무엇에 가까운가요? 형제, 자매, 남매끼리도 다른 경우가 많죠.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성향에 맞는 구체적인 영어 교육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무료 강의 교집합 엄마대학에 참여하시길 강추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집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니까 놓치지 마세요.